자, 이렇게 폐질환이 무섭습니다. 네. 폐질환 중에서도 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폐암인데 네. 이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면요. 일단 건강검진 하셔가지고 네.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검사들을 하시다가 아니면 그래요? 다른 병으로 검사를 하시다가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증상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상이 있을 때는 다른 부위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거죠. 좋네요. 예, 이게 제가 최근에 수술한 폐암 환자의 수술 동영상인데요. 저기 이렇게 제가 마킹하고 있는 부분이 폐암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찍 발견돼서 조기에 수술을 하게 됐고, 아유, 다행이네요. 그리고 원래 이제 폐암 수술은 폐를 이제 많이 절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폐의 일부만 조금만 잘라내는 수술로도 우리가 완치에 가까운 그런 수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냐. 그러면 절제를 조금 했다 그래도 그 전에 생활하는 거랑 거의 다름없이 똑같이 되나요? 폐 기능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그럼요. 얼마 정도까지 잘라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폐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쪽 폐를 다 잘라내도 일상생활에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감이 없습니다. 그럼 막 요만큼 남기는 거는 아니죠. 이제 남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아있는 폐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 더 자라거나 다시 뭐 이렇게 커지지는 않더라도 기능만 살아있으면 제대로 하면 폐가 자라나진 않고요. 폐 기능이 절제 이후에 감소됐다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거의 원래 기능과 비슷하게 돌아온다는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근데 지금 보니까 홍진호 씨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걱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은데요. 네, 너무 폐 건강이 직접 본 건 좀 처음이라서 있나요? 놀랍기도 하고 네. 또 사실 제가 흡연자다 보니까 좀 평소에 좀 건강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올해 제가 검진 받았을 때 폐 결절 나왔거든요. 결절? 폐 결절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아프나 관리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좀 폐암에 좀 가까워진 게 아닌가. 혈결절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약간 2mm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2mm? 1mm.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네.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랑 진호 씨랑 폐 결절 동기예요. 폐 결절이요? 혈결절이면 조금 젊은 분들 나오면 뭐 어떤 동기예요? 5년 전인가? 한참 전에 폐 결절이라고 그러니까 작은 흉터같이 있다고 받았어요. 건강검진에서. 그래서 매해 추적 관찰처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쭉 이어지더라고요. 아물어지진 않고. 커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걱정하시잖아요. 폐 결절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 폐 결절도 그냥 두면 암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실제로 성인에서 발견된 폐 결절의 경우에 약 35%는 폐결절의 약 35%는 과연?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됩니다.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됩니다. 35%나요? 35%나요? 이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성인에서 발견된 폐 결절의 경우에 약 35%는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됩니다.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됩니다. 35%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영 씨나 이제 홍진호 씨 같은 경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홍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결절의 크기가 2mm 정도로 아주 작고 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추적 관찰에서 크기 변화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폐 결절이 8mm 이상이고 그리고 추적 관찰 기관에서 그 모양과 크기가 변할 경우에 저희가 폐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아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요. 네, 앞으로 크게 좀 그래도 더 신경은 써야죠. 그럼요. 예. 아니 저렇게 작은 애를 발견하려면 뭐를 찍어야 돼요? 엑스레이, 뭐 CT 뭐 많잖아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발견할 수 없고 CT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CT는 방사선 노출량이 엑스레이 1000배 정도입니다. 너무 높아. 그리고 또 가격도 좀 비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실은 그전에는 그래서 폐암의 조기 검진 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방사선 용량을 약 6분의 1 정도로 줄인 저선량 흉부 CT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폐암을 조기에 검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CT의 장점은 기존 CT는 이제 조영제까지 써서 전날 금식을 하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맞아.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 필요 없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국가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1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폐암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가격이 좋네. 아, 저 가격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렴해. 싸네요. 예. 원래 CT 촬영 비용이 11만 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국가에서 한 90% 정도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10% 가격인 11,000원에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뭐 1년 또는 2년에 한 번 하고 대장 내시경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년에 한 번 하는데 이 CT는 그러면 한 번 찍고 또 얼마 만에 또 찍어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나 예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딱 정확히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없는데 지금 이제 검진 사업으로는 54세에서 74세에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지니고 있는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 검사를 할 수 2년에 한 번. 있게끔 2년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검진을 늘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사망률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2017년 2월부터 2년간 그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설량 CT 검진을 시행을 하는데 이거를 이게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13,000명이 이거를 받았고 이 중에 69명이 폐암으로 확진이 됐어요. 이 중에 48명 그러니까 한 7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조기 폐암으로 진단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검진을 할수록 빨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률에도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폐암이라고 해서 꼭 흡연가만 남자들만 좀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은 연령대도 낮아지고 여자들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의 폐암의 역학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여성 폐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비흡연자 폐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0대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건강검진으로 우연히 폐 결절을 CT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도 했고 조기 폐암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이 저한테 물어본 게 본인은 담배도 안 피는데 왜 폐암에 걸리느냐.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여쭤봤더니 직업군이 이제 요리사였던 거였죠. 그렇게 되면 푸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고 그런 환경적 요인이 폐암의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 환자, 폐암 환자분은 좀 독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먼지, 또 성면 같은 거에 노출됐다가 이제 폐암이 생기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노출된 후 10년에서 30년 있다 발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검진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미리 폐암 검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 한 아주머니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왜 폐암이 걸린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대신해서 공사장에서 일을 대신했을 때. 같이 이제 네. 사실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경우 갖고 계실 거예요. 본인은 이제 담배도 피지 않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어머님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20살 때 많은 부분에 노출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호텔이나 이런 데 금연실이지만 예전에는 그냥 다. 화장실인데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청소를 40년 하셨던 어머니께서 이제 폐암이 발생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성 폐암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나는 담배도 안 피니까 폐암 검진은 나랑 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거의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성분보다도 이렇게 발견됐을 때 조금 더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갱년기 이후에 전후에서 유방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저선량 CT를 통해서 폐암 조기 검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을 때 폐까지 같이 해버리면 갱년기 괜찮은 이후에. 거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폐암을 좀 예방하고 폐를 좀 튼튼하게 지켜줄 무언가가 좀 음식은 없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없을까요? 네, 방금 있습니다. 네. 엄지밥상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폐 튼튼 밥상인데요. 엄지에 폐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100mg당 함유량이 복분자의 26배. 오늘 다 안 쓰실 것 같은데 남은 거 좀 싸주시면 제가 좀 가져가서. 많아 보이는데요? 네네. 언니 좀 먹자. 저도 좀 주세요. 자, 엄지밥상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바로 폐 튼튼 밥상인데요. 폐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골라왔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폐 튼튼 밥상 재료가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엄지의 이게 뭐예요? 산딸기? 산딸기가 딸기, 라즈베리? 큰데? 산딸기보다 약간 커요. 커다랗고 아니 무슨 베리 종류인 것 같아. 라즈베리 막 이런 것처럼. 먹었어요. 무슨 맛이에요? 뭐예요?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왜요? 약간 산딸기. 산딸기? 딸기 종류 같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요. 뭐예요? 엔두 맛인가? 뭐가 이렇게 먹으면 안에서 톡톡 터져요. 약간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과시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예요? 뭐예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예요?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 신기하게 생긴 식품의 정체는요. 신비의 약초로 불리는 꾸지뽕입니다. 아이고, 참 일부러 하자면 이름도 참 너무 귀여우시다. 꾸지뽕, 뽕뽕이요? 꾸지뽕. 꾸지,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이름 만들어낸 거예요? 꾸지뽕. 아니요, 꾸지뽕 엄마들이 꾸지뽕 하긴 했었는데. 꾸지뽕이라 그러면 잘 안 믿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면 뭐 장난하는 거 아니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찌찌뽕. 찌찌뽕도 생각이 나고. 근데 찌찌뽕은 아니고 꾸지뽕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재밌죠. 근데 이게 그 산에서 이 나무의 형태를 보게 되면 그 뽕나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뽕나무랑 비슷한데 뽕나무 열매는 검은데 이거는 빨갛단 말이죠. 그리고 뽕나무 열매 어디는 작은데 이 열매는 커요. 이게 비슷한데 저게 뭐지? 저게 왜 굳이 뽕나무처럼 생겼을까? 그러고 이제 굳이 뽕나무. 그래서 그래서? 굳이 뽕나무라는 설이 현재 가장 강력한 설입니다. 이 안에 들은 막 오독오독 씹히는 씨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그래서 폐에 좋은 건가요? 이게 도대체 왜 폐에 좋은 아니, 거예요? 생긴 게 당연히. 패랑 똑같은 것 같아. 모양이 폐 같아. 그렇죠. 폐뽕 모양과도 비슷한데요. 이 폐뽕. 뽕 중에 뽕이라고 불리는 꾸지뽕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과육의 겉면을 보시면은 약간 상한 것처럼 검게 보이는 네. 이 부분이 얼룩진 건데요. 사실은 이게 이 과육 안에 원래 생생했을 때는 하얀 진액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진액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꾸지뽕의 핵심 성분인 루틴입니다. 루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루틴 성분이 기관지와 폐포 안의 그 모세혈관들을 튼튼하게 지켜주고요. 이렇게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생기지 않게 도와줘서 기관지염이나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평상시에 좀 기관지랑 호흡기가 좀 안 좋거든요. 오늘 다 안 쓰실 것 같은데 남은 거 좀 싸주시면 제가 좀 가져가서. 많아 보이는데요? 네네. 아니 아까 해녀분하고 싸우다 진 우리 못 봤어요. 언니 좀 먹자. 저도 좀 주세요. 역시 엄지 패널 분들이라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이 꾸지뽕이요.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스티그마 스테롤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실제 꾸지뽕 표준 시료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폐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또 4대 항암 약초인데 뭐 느릅나무, 와송, 하고초와 함께 4대 항암 약초로 불리는 게 바로 이 꾸지뽕이고요. 신선히 즐겨 먹는 음식이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우리 꾸지뽕.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 이 요리 저 요리에 다 활용해서 계속 드실 수 있는 꾸지뽕 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꾸지뽕 청. 좋아요. 오, 좋네요. 청이면 진짜 여기저기 다 들어가죠. 네. 자, 흐르는 물에 이 꾸지뽕을 잘 씻은 다음에 네. 물기를 바짝 닦아내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설탕을 준비했는데 꾸지뽕과 설탕의 비율은 1대 0.8 정도로 넣어서 버무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네. 더 이상 뭐 없어요? 네, 진짜 간단하죠. 1대 0.8? 네, 1대 0.8입니다. 박미경 엄지가 설탕과 꾸지뽕 비율을 1대 0.8로 했었잖아요. 네. 되게 청을 담글 때 수분이 적거나 당분이 적은 것과 할 때는 1대 1로 청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일 종류처럼 수분이 많거나 당분이 있을 때는 1대 0.8 정도로 또는 0.7 정도로 낮추시게 되면 오히려 더 이제 풍미를
더 느끼실 수가 있죠. 또 한 가지가 백설탕 말고 건강에 좋으니까 원당을 쓰면 좋지 않을까 또는 흑설탕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청을 만들 때는 그 국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과일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원당은 그 당분 함량이 오히려 백설탕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청이라고 하는 목적에는 백설탕이 조금 더 부합해서 청을 좋게 쓰시려면 백설탕으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쩐지 요리 선생님들이 다 백설탕 쓰시더라고요. 다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생과를 잘 네.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설탕이 보면 청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 설탕이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저 삭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맞아요. 이렇게 꾸지뽕과 설탕을 이렇게 유리병에 담고요.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는데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렇게 열어서 설탕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고 위아래를 좀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달쯤 지나서 씨만 좀 걸러내주고 그다음에 2개월간 숙성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발효 과정을 거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 꾸지뽕에 가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가바가 호흡 기능 조절에 도움을 줘서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꾸지뽕의 맛과 풍미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이 폐에 좋은 가바 성분도 2배 증가해서 영양도 2배가 됩니다. 네, 이렇게 2달이 되면은 이렇게 예쁘게 잼처럼 되는 꾸지뽕 청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두면 정말 쓸모가 많은데 그냥 뭐 물에 타서 드시면 꾸지뽕 차가 되고요. 또 뭐 샌드위치나 빵에 발라서도 잼처럼 즐기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당히 당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데 그러네요. 바로 꾸지뽕 드레싱을 곁들인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자, 이게 꾸지뽕이 당도가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요리에 쓸 수 있지만 가장 손쉽게는 드레싱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꾸지뽕청 2큰술에 올리브유 3큰술, 식초 2큰술을 준비해서 섞으시면은 그냥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올리브유 넣고 올리브유, 그리고 식초 넣고 식초. 지금 3대2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꾸지뽕 청을 넣어서 섞어주시기만 하면 너무 쉬운데요? 그치? 이게 건강에도 좋고 또 샐러드로 먹으니까 왠지 칼로리도 안 높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맛도 그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으로 만들어서. 예. 이렇게 잘 섞어주고요. 이거 약간 레스토랑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웰빙 레스토랑 이런 데서 판매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손쉽게 꾸지뽕 청 드레싱이 완성이 됐는데 꾸지뽕 드레싱을 이렇게 곁들여 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 꾸지뽕 청이 있으시면 이렇게 드레싱도 만드실 수가 있지만 뭐 불고기 하실 때도 같이 곁들이셔도 아주 좋습니다. 꾸지뽕 불고기. 이름도 괜찮은데요? 너무 괜찮겠다. 씹는 맛도 있고. 네, 꾸지뽕 청에 또 이 풍미가 좋기 때문에 색다른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청은 그냥 집안에 뭐 아무데나 보관을 하면 되나요? 네, 아까 이제 뭐 3개월 정도 우리가 숙성을 시킨 거잖아요. 이제는 맛이 잘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냉장 보관을 하고 드시는 게 변질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꾸지뽕으로 즐길 수 있는 폐가 튼튼해지는 2번째 밥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폐 튼튼 주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폐 튼튼 주스요. 네. 자, 우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요구르트를 준비하고요. 또 깨끗이 씻어낸 그 꾸지뽕 생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냥 플레인 요거트 같은 플레인 거 요거트. 하면 돼요. 네, 플레인 거예요. 요거트예요. 자, 꾸지뽕이 요구르트와 만났을 때 어떤지 5개를 넣겠습니다. 5개. 색깔도 그리고 예쁘게 여기서 갖고 왔잖아. 다가 아니고요. 핑크색 약간 그런 느낌이 날 거야. 이게 꾸지뽕이 아주 달지는 않고 은은한 단맛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맛있게 드시려면 꿀을 2스푼 정도 넣으시면 좋아요. 맛있겠다. 그런데 이 무조건 맛있지 그러면. 꿀이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니고요. 꿀에는 폐를 윤조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마른 기침도 먹게 해주기 때문에 폐 튼튼 주스니까 또 꿀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꿀이 기관지에 좋죠. 네. 2스푼 넣었고요. 벌집. 예쁘다. 색깔 봐봐. 진짜 무색이야? 토마토 주스 같은
같지 않아요? 딸기 쉐이크 색깔. 약간 그런 느낌이네. 딸기 토마토. 네, 부드러워서 쉽게 갈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 색깔 너무 예쁜데요? 슬러시 같기도 맛있을 하고요. 것 같은데. 자, 맛들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떠볼까요? 아, 네. 색깔 너무 예쁜데요? 야, 색깔이 본 색깔이네요. 예. 너무 맛있다. 이게 약간 어머, 진짜 괜찮다. 약간 홍시 스무디 같지 않아요? 딸기 주스 갈아서 만들었어요. 딸기 씨 씹히는 것처럼 그렇게 톡톡 터져요. 근데 그 씨, 이걸 뱉어야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야 돼요. 네, 드셔도 그렇죠. 됩니다. 먹어야 네, 되죠. 네. 예. 씨가 더 저는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씹는 맛이 있어서. 네네네. 예. 그 지금 저희가 이걸 한 사발 다 먹으면 폐를 샤워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맛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폐가 안 좋을 때는 예. 되게 이제 만성 호흡기 증상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촉촉하고 수분을 주고 진액을 주는 게 필요한데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는 뽕 관련된 뽕과 중심의 식물들이 폐질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도 좋고 수분 진액을 공급하는 이 꾸지뽕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폐질환을 예방하고 좋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만들기 쉬우니까 그냥 아침에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꾸지뽕은 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는데요. 뽕나무과 열매들의 특징이 그 이름이 뽕이잖아요. 네. 장운동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너무 변이 무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